대구 통합 신공항 본투표에 앞서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현장은 공항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시간했습니다.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일도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1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설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기업 절반 이상이 설 이후에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의 실물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1일 본투표를 앞두고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요. 투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주민투표까지는 며칠 남았지만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마음에 발걸음이 앞섭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이 지역 발전을 해가지고 내가 한몫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의성에 사니까 의성의 발전이 됐으면 좋겠지요. 사전투표는 의성 18곳, 군위 8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 유치를 원하는 국민들은 공항 유치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름을 모읍니다. 저희 이제 아기도 있고 의성이 곧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어야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투표한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소멸역이 1위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공항이 옴으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인근 시군과의 편리한 접근성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군위 국민들은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구와 거리가 가까운 곳을 이유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 되면은 이제 대구 사람들이 밀양공항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값이면은 군위 후보로 오면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구 시민이 주된 고객입니다. 그래서 대구 시청에서 28km 거리에 후보가 있습니다. 소보 비하는 그 거리의 배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인 수는 군위가 2만 2천여 명, 의성이 4만 8천여 명입니다. 주민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취재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와 김영만 군위 군수 모두 투표운동 개입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공항 이전지는 주민 참여율과 찬성률을 더해 높은 것으로 정해지며 2022년에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일도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행정 공백이 많았던 대구와 경북에서도 재보궐선거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의 빈자리가 생긴 곳은 모두 13곳. 대부분 비리에 연루돼 낙마하면서 생긴 행정 공백들입니다. 상주에선 황천모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고 경북도의회 김종영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물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진군의회 황유성 의원 등 경북에선 모두 7명이 직을 잃었습니다. 대구에선 6자리가 공석입니다.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욱 의원과 동구가 지역구인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 등 5명이 불법 선거에 가담했다 적발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김용덕 북구의원도 당선이 취소됐습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며 발생하는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올해엔 같은 날 선거를 치르며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계획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곳곳에 생긴 오랜 공석에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대구 지역 기업들도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지난해 설보다 올해가 더 경기가 나쁘다라고 답했는데요. 어려워진 경기에 명절 상여금과 선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 성서산단. 곳곳에 문을 닫은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설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68곳에 설 경기 동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곳 가운데 7곳이 지난해보다 경기가 나빠졌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답은 23%, 나아졌다는 반응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명절 상여금, 선물 지급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설에 비해 상여 지급률은 16%포인트, 선물 지급률은 2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상여금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경기가 설 이후 경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지역 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구 지역 대부분의 기업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나빠진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경색은 장기적인 저성장의 원인이 됩니다. SOC 건설이라든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갈수록 가라앉는 체감 경기에 명절 분위기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목간학회는 18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출토 목간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의 실물이 공개됩니다. 이 목간은 나무에 새긴 신라시대 토지관리 문서인데요. 형태가 특이해 학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문패처럼 납작하거나 육가락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길쭉한 나무 작대기 형태입니다. 중간에 옹이가 져서 비틀어진 것도 특이합니다. 문서 목간은 그동안도 많이 나왔는데 우선 첫째 이렇게 74cm나 되는 긴 작대기에다가 낫 같은 걸로 이렇게 면을 5-6명 정도를 나눠서 깎아내고 나서 옆에다 글씨를 썼는데요. 비슷한 형태는 그동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1, 2차에 걸친 판독 결과 목간은 6세기 때에 작성된 토지 관리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글자 가운데 논 답자는 561년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보아 목간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목간의 이제 연대도 561년을 전후한 시기 그 무렵에 작성된 내용이라고 일단 추정이 되고, 그리고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결과 부라는 이제 표현도 원래 기존에는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이제 7세기 후반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면, 561년에 전후에 이제 목간이 이제 사용되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결부의 사용 시점도 이제 6세기까지 올려다 볼 수 있는, 거의 100여 년 이상 올려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목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간의 글씨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면에서는 글자를 연습한 흔적 등이 남아있어 목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목간의 내용, 유적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인력 보충을 미루면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가 인력난을 외면하는 의도에 대해 뒷말이 무성합니다. 신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포항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인력난 때문입니다. 포항지진 특례보증 사업 시행 이후 신청은 수천 건 늘었는데 경북도는 19명 생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경북 모든 지역에서 보증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가 14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3,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한 데다 구미와 김천 등 각 시군도 출연액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 소상공인들이 업무 지연으로 입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의 그 자금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그 수요를 받지 못하면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경북도는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경북신보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북도가 보복성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경북신보 이사장은 비영리법인 겸직 등 지적사항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북도에 행정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소 제기 당시엔 경북도가 전임도지사 측근인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복수의 경북신보 관계자들은 경북도가 이사장에게 이른바 괘씸죄를 물어 인력 충원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단순 법정 다툼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북신보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 채용을 올 상반기에 통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채용 적절성을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2월 회의에서 경북도와 경북신보 간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대구 경북의 주요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앞서 통합신공항 이전지 사전 주민투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고3도 신공항 투표권 행사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 총선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이번 신공항 투표가 첫 사례였습니다. 사실 신공항 투표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주민투표법을 따르는데 이 주민투표법은 여전히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당일인 1월 21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생일이 2001년 1월 22일 이전인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이 대상인데요. 2001년생이면 지금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죠. 이 가운데 생일이 빠른 학생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첫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선거가 4월이나 6월에 치러져 왔기 때문에 만 19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고등학생인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번 주민투표가 교복을 입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되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구 경북 재보궐 13+ 알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최소 1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난 16일까지였죠. 이로 인한 지방의원의 사퇴와 기존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지역구까지 지금까지 확정된 곳만 13곳인데요. 지역별로는 대구가 6곳, 경북이 7곳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재보궐선거 출마자는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경북에서는 상주시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도의원 중 누군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시의원이 또 이 도의원 빈자리에 출마하는 등 연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선거구당 평균 11억 원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 비용을 당사자나 정당이 책임지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명절을 앞둔 이맘때 나오는 이야기죠. 올해도 설 차례 용품은 전통시장에서입니다. 4인 기준 설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대형 마트보다 약 7만 원이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22만 5천 원, 대형마트는 평균 29만 9천 원으로 7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마트가 더 싼 것도 있지만 27개 조사 품목 가운데 21개는 시장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육류, 채소, 과일, 수산물은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도 보고 동네 경제도 살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와 물품, 용역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로 줄이고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 준공 검사도 법정 기한보다 절반이나 앞당겼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 임금 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건설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설을 맞아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명절 전 장보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6곳은 23일부터, 나머지 주차장은 24일부터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전체 주차장은 665곳 4만 800명이고 자세한 위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대구시가 수질 검사를 강화합니다. 시는 수돗물에 아세트아미노펜 등 잔류 의약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돗물 수질 검사 항목을 기존 286개에서 올해부터 295개로 늘렸습니다. 또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 하수처리장과 성주대교 외에 올해부터 7곡보에서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추가로 수질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청도군이 지역 9개 읍면을 돌며 주민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각 지역 주민들을 방문해 올해 진행하는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오는 21일에는 운문면과 금천면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에는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 결빙이 예상되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진과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과 봉화 등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거나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 또는 눈으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토요일부터 우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밀린 빨래 하셔도 좋겠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실내 운동 하시고요. 세차는 내부 세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1에서 2.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